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드디어 김성태에 대한 결심이 내려졌는데 구형을 4년이나 받았다고 하네요. 같이 재판을 받고는 이석재 사장은 2년을 받았고, 네. 그 김성태의 딸이 부정 채용에 대한 거였는데, 먼저 2011년도에 먼저 KT 스포츠단의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기 전에 그 서유열 사장이 김성태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이력서를 받아왔다고, 굉장히 얇은 봉투였었고, 그 서유열 사장이 나올 때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났는데 자기는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열어보진 않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KT 그 스포츠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주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다가 2012년도 하반기 공채시험에 자격이 안 되는데도 정규직으로 합격이 됐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김성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KT에 도움을 많이 줬다, 이런 걸로 많이 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KT 사장, KT 회장 이석재 씨를 국정감사 2016년 10월달 그때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무마해주고, 이렇게 돼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 하는 이런 재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이 주장한 거는 보면,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김성태하고 이석재 회장이 했던 이런 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고,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모하다 이러는데, 지난번 서유열 사장이 그 정인으로 나왔을 때에 이석재 회장이 2009년 5월 4일 날 저녁을 먹었는데, 이 서유열 사장하고 김성태하고 이 이석재 세 사람이 저녁을 먹을 때 있었다. 이래서 그 김성태 딸이 취직을 할 그 무렵하고는 시간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방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봤을 때 2009년 5월 14일 날 저녁을 먹었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석재 회장이 자기 그 노트를 보여줬었어요. 노트를 보여주면서 날짜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만찬이 있었다는 거는 날짜가 나타나진 않았었어요. 하여튼 근데 날짜를 메모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때의 서유열 사장은 자기가 그 무렵에 5월 14일 날 얘기하는 그 전에 남한산성에 갔다가 넘어져 갖고 어깨를 다치고 어깨 수술을 심하게 하고 기부스를 한 상태였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자기가 저녁에 외부 활동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옷 입는 것도 힘들어서 옷을 이렇게 찢어서 입고 양복도 걸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했는데, 김성태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법인카드 쓴 그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결심을 하기 전에, 구형을 하기 전에 아마 범인 그 서유열 사장을 불러서 다시 신문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재판을 가보진 않고 들어간 분한테 얘기를 듣고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본 걸로 하면 아마 오늘 그 신문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9월 27일 날도 제가 그 전체 처음부터 안 받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노트를 보니까 굉장히 그날도 서유열 사장한테 변호사나 검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보니까 그날 나올 얘기는 아마 그날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4월 15일 날 기소가 되고 나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해서 굉장히 기억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기억을 살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다친 얘기라든가 자기가 김성태한테 봉투를 받아가지고 와서 사무실 와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 김성태 사무실에서 김성태가 준 봉투를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물론 뭐 얘기 도중에 준 게 아니고 나올 때 줬다고. 대체로 우리가 뭐를 줄 때 뭐 나올 때 주는 거는 사실 저도 이해는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왜 이석재 사장이 자기한테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안 맞는다는 단어 써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해서 이 검찰들이 안 맞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파견직, 계약직 이런 거는 상시 일어나기 때문에 담당이 실장이나 그 팀장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기 보고 그거를 가서 김성태를 만나 보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뭐 KT의 직원들이 4명이나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석재 회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그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으로 해서 이석재 사장은 벌써 1년 그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는데 김성태하고 재판에서는 뇌물 공여, 뇌물 받았다는 거, 뇌물 수수 뭐 이렇게 해갖고 재판받고 있는 건데 오늘 이렇게 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이런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 지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 뭐 이렇게 자리를 주고받은 이게 돈으로 한산에 얼마가 될까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준 것과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을까.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KT의 부정 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김성태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구형을 뭐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김성태가 진술을 하면서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김성태가 한노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떤 거기 증인들을 부르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거다. KT는 당시 국회 노동환경위 주요 이슈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전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을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뭐 김성태 주장이겠죠. 예.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 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 예. 왜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누구라도 하고 싶겠죠.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야, 진짜 제가 재판장이 있었으면 참 엄청 분했을 것 같네요. 김성태가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야,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기도 당하고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나 보죠. 네. 여론을 동원해 상대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아니 자기가 대통령들을 어떻게 탄핵시켰는데요? 와 정말 제가 다음에 가서 이거를 그대로 김성태한테 불러주고 박 대통령 탄핵돼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검찰은
99%의 허위 가장 논리로 어떻게 하든 나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 참 어처구니 없네요.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내쫓았고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재판받은 거를 이것들이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꼬라지들이 지금 누구 자기가 죄가 없다고요? 이러면서 이 인간은 박 대통령 생각 안 해봤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가고 천벌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없을까요? 끝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 딸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평생을 살고 싶을까요? 제 딸의 신상을 놓고 KT 경영진이 임의적 자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생각은 안 해보나요? 박 대통령이 최수훈이라는 사람 친구 때문에 자리를 쫓겨났다는 그런 누명을 썼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 안 해봤을까요? 네? 이런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서 딸의 사정을 잘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비로서 스스로 책망하게 된다. 이것뿐만 아니고 김성태는 온 국민을 속이고 멍청하게 살아온 죄책감을 평생을 안고 살아야 돼요. 딸뿐만 아니에요. 온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온 국민을 거리로 내몬 것에 대해서 평생을 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자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석재 회장이 진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당연히 안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김성태 딸 채용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났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갖고 이런 거를 비리라고 하면서 덜쳐내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다반사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갈수록 이런 게 공정성을 두고 엄격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되고 이러지 저는 이게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번 11월 8일 날 김성태 또 재판에 그때 민주당의 신계륜이 증인으로 나왔었고 딸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김성태한테 천벌이라고 소리친 날 그날 아마 제가 요 법정에서 들은 얘기를 자세하게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날 신계륜이가 나와서 자기가 왜 증인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성태를 엄청 변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석재 그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석재를 빼달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넣어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런 말이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를 보는 거예요. 재판장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성태가 이석재를 반대했다는 거 알지 못했다. KT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 KT 이석재 회장에 대해서 나에게 언급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신계륜도 그때 같은 간사위에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성태가 당과 다른 몫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신계륜이가 김성태를 옹호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성태는 노동자를 위해 살아왔고, 근데 그 사람 그 성향으로 봐서 왜 새누리 있는지 모르겠다. 새누리 당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억압당하고 있고 새누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아첨발린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거였었어요. 김성태 지지자들이야. 지지자들이기보다 김성태에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왔으니까 아마 그 말에 공감이 갔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정말 겉도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제 작년에 2018년도 이런 문제가 되고 나니까 그때쯤에 작년 3월달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018년 3월 1일 날 KT 스포츠에서 퇴사를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 일도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때 변호사가 물었었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 했더니 부모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캐나다 유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의학원에 6개월 동안 의학원을 다녔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랭귀지 스쿨을 다녔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나 생활비는 다 집에서 보내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검사가 이제 이렇게 물었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요렇게 이제 뭐 학교 생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유학 갔을 때 뭐를 했냐, 이렇게 굉장히 묻는 걸 보면서 검사가 신문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어린 아이가 검사의 신문에 좀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향이나 생활 패턴을 알아서 이 취직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묻는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사가 굉장히 신문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검사가 이제 또 묻는 거였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KT에 입사를 했나 그랬는데 이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KT에 들어갔는지 굉장히 기억이 잘 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헤드헌팅 회사를 검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은 제가 그 이력서를 보내고 또 이력서를 가지고 직접 강남에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이력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회사를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그 건물을 가보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 가봤다는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2011년도 그랬는데 6, 7년 전인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할까요? 저는 그보다 더 자기 취직근인데 5, 6년 전께 이렇게 생각이 안 났다가 이렇게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와갖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헤드헌팅 회사를 찾았었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보냈다가 다시 자기가 직접 이력서를 들고 강남에 있는 그 회사를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회사 건물이 맞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가서 문 쪽에서 어떤 사람한테 전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그 헤드헌팅 회사의 직원들이 몇 명인지를 모르겠고 그 직원이 남자 여자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기억이 나고 필요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직원하고 어떤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또 직원하고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나가서 뭐 어떤 회사가 나오면 연락해달라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한 5, 6개의 인터넷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줬는데 여기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뭐 KT 스포츠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그러고 변호사가 신문했는데 이 친구가 뭐 자기가 뭐 고민 같은 거를 얘기할 땐 친구나 선배나 뭐 삼촌한테 상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김성태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 인생이나 남자친구의 고민들을 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뭐 입장이 분명히 다르니까 뭐 또 다르게 들을 수 있겠지만 하면서 그날 김성태의 딸이 이날 증인으로 나와서 할 얘기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코치를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날 KT에 뭐 이 법정세기는 김성태가 처음에 딸 이력서를 주면서 자기 딸이 대학교에서 그 스포츠를 전공했다. 그러니 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내고 거기서 연락 와갖고 KT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 이력서 냈던 헤드헌팅 회사에 가보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온라인을 내고 직접 하드 카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재판에서는. 그래서 하드 카피를 가지고 회사에다가 그 헤드헌팅 회사에 내고 뭐 이렇게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코치를 많이 해줬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계속 이제 신문을 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거기 중에서 뭐 그 이제 검찰이 한 얘기도 있었고 변호사 한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인사 담당하는 그 대리한테 이력서를 이제 보냈다.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이력서하고 자기소개를 보냈다. 검찰이 물었을 때는 그 인사 담당 그 대리에게 보낸 이력서에 공간이 많고 지원 준비를 안 하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성태 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고, 이석채 변호사가 신문할 때는 그 인사 담당 그 대리는 지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김성태 딸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에 와서 왜 나쁜 감정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1년 6개월을 같이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 좀 감정적인 얘기도 좀 한 게 있어갖고 뭐 이 사람인지 누군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그 사람이 좀 성적으로 좀 이렇게 뭐 한 게 있어갖고 좀 울먹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 증인으로 나온 딸이 뭐 그전하고 좀 다른 말을 했는데, 뭐 만일에 그 증인이 신빙성이 있었다면 뭐 변호사나 검사들이 다시 그 헤드헌팅 회사에 사람들을 불러가고 신문을 했겠죠. 근데 뭐 너무나 그 명백하게 말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날 신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검사나 변호사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이런 걸 다 물었을 때 계속 부모랑 같이 살고 있고 매일 보는 뭐 아버지하고 그날 일상을 보고 있는 딸로서 얼마든지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증언은 별로 신빙성은 뭐 없는 것 같고, 그 뭐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뭐 KT에 들어갔다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딸이 2012년 하반기만 공채가 있는 게 아니라 2013년 상반기에도 있었기에 목숨 걸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었어요. 11월 8일 날. 그래서 뭐 스스로 딸이 뭐 이걸 어떻게 고치 받았는지 아니면 솔직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 2012년 하반기에 정식 직원으로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었어요. 그래서 뭐 적성검사나 인성검사가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는데도 최종 합격이 된 것이 이게 이제 뭐 김성태라는 그 인물 보고 딸을 합격시켜 준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김성태 딸이 김성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애는 쓰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헤드헌팅 회사에 지원했다는 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KT에 파견직으로 했다는 거는 지 엄마한테만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김성태가 늘 밖에서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를 하고 활동이 많았었고, 그리고 자기 대학교 졸업식에도 안 오고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삭발을 하고 단식하고 본인 활동만 중요시 했다. 가족들에서는 신경을 못 썼다. 그러면서 그 김성태한테 취업 상담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김성태가 또 하는 얘기가 노동의 가치만큼 귀한 것은 없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 붙어 있으면서 뭐 김성태가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딸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판에 나와서 한 얘기는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별로 검찰들이나
뭐 검찰들이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제가 느끼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검찰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그 재판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 서유열 사장이 그 나와서 그 아마도 그 영수증 때문에 다시 그 신문을 받기도 했는데, 뭐 오늘 결심하면서 그렇게 그 재판에 영향은 뭐 크게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검사들 얘기는 검사들이 다시 이 지난번에 이제 결심을 내려다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그 증인 신문을 하고 구형을 하게 된 것은 이석채 회장은 2009년도에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또 영수증이 2011년도에 만난 게 나왔으니까 검찰 주장하는 거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자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이 나왔냐. 이제 이석채 회장은 주장하는 게 2009년도, 영수증이 나온 건 2011년도니까 검찰들은 얼마나 KT 이석채 회장하고 김성태가 자주 만났길래 이렇게 나오냐. 한 사람은 2009년도에 만났다고 2011년도에 만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났냐 하면서 다시 그거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지난번에 결심 내리려다가 그 결심을 못하고 오늘 한 것 같은데, 뭐 4년, 검사가 4년을 때렸으니까 아마 1년 반이나 1년 정도는 나오겠죠. 예. 김성태가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저들이 이렇게 당해보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들만 억울한 눈물 질질 짜고 있어요. 예. 1월 7일 날은 권성동의 결심이에요. 예. 그날 가보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바로 그때 재판 준비기일 하면서 바로 이제 그날 뭐 다 공소 내용 읽고 바로 이제 1월 7일 날 결심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왔었어요. 저만 있었고 김성태도 뭐 한 2사람 정도만 나오고 별로 사람들이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 대고 물론 가까이서 볼 그런 지금 글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뭐라고 할 그런 또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고개를 피하고는 했는데 1월 7일 날 그때는 또 그때 제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한번 엿먹으라, 한번 천벌 받아라 말할 수 있는지 그때 가봐야죠. 하여튼 탄핵을 한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천벌 다 받을 거예요. 예, 시간 문제지 천벌 다 받을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천벌 받도록 열심히 또 뛰어다녀야죠. 네, 감사합니다.